52주 최고가 대비 9.9% 종목수가 금요일에 하락을 했죠. 이스라엘이 공습 때문에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지만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락을 했지만 아직도 300개가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주식의 주도주는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 일단 크게 보면 방산이 가장 좋았죠, 오늘은. 그리고 원전, 조선. 사실 방산, 원전, 조선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들이고, 뷰티까지 그렇죠. 로봇, AI, 이런 회사들은 미래의 성장성을 바라보는 회사들이죠. 오늘은 주도주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모두 이해를 하시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 주식의 투자를 지금 할 만한 시기인가,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살 만한 시기인가, 아니면 사면 안 될 시기인가,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과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되는가, 그거를 아시게 되고요. 스스로 직접 주도주를 찾아내는 방법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도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가. 사실 주도주는 찾기가 어렵진 않죠. 왜냐하면 가장 그때 강한 업종이나 테마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주도주 자체를 찾기는 어렵지가 않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전기차 테마가 강력한 주도주였죠. 근데 이미 전기차 테마가 고점을 찍고 꺾이는 상황에서도 계속 그게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안 하면은 수익이 한 50% 정도 났다가도 심하면 10% 20%에 결국엔 전기차 테마 주식을 팔게 되고, 더 심하신 분들, 그러니까 전기차가 어쨌든 갈 것이다 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이미 추세가 많이 꺾였는데도 안 파는 경우에는 50% 이상 수익이 났다가도 손실로 접어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주의 매도 전략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것이겠죠. 52주 최고가 대비 종목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 지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의 어떤 유동성도 좋은 거고, 어느 종목에 몰리는 힘도 좋은 거고, 단순히 종합주가 지수만 보고 많이 올랐을 때 매수를 한다거나, 제일 나쁜 것은 이제 하락 장세에 접어들어서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바닥을 칠 때 주식이 싸다고 자꾸 사는 경우인데, 그런 매매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이러면 내가 산 가격보다 주식이 올라가니까 자꾸 팔게 되면은,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종합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상승 장세에서는 현금만 들고 있고,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 추세일 때, 계속 떨어질 때는 이제 거꾸로 이제 떨어지는 주식만 보유하게 되는 그런 거꾸로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수는 투자 비중을 만드는데,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은, 지금이 300개가 넘은 상태죠. 지난주는 하락을 했음에도 317개니까요. 이 거래소와 코스닥을 합친 종목수가 100개 미만이다. 이러면은 주식을 많이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한 주식 25% 정도 비중. 100보다도 더 적은 50 미만이다. 그러면 아예 주식을 안 들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100에서 200 정도. 보통 이때가 많았었죠. 300, 200이 넘고 300이 넘은 거는 사실 한 2, 3주 전부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꾸준히 올려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52주 최고가 대비 9.9% 종목이 자꾸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는 영상에만 올리는 것은 조금 후행성이 돼서 이제 댓글 투자 전략에 장이 끝나면은 이거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이제 그렇게 올리기 시작했고요. 장이 끝나고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올리면 다음날 이제 장이 시작하기 전날, 당이 시작하고 난 후에 이제 날짜와 요일을 적죠. 그 바로 다음에 이 항목들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일 때는 주식 비중을 50% 정도, 그리고 200에서 300 정도는 75%, 그리고 300 이상일 때는 이제 75%를 초과인데, 주식을 100% 들고 가는 경우는 좀 드물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매수 주문을 낼 자금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비중을 맞추시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이 약할 때는 현금 비중이 늘어나고, 시장이 강할 때는 주식 비중이 늘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은 투자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도주 찾아내기와 주도주 우선순위. 주도주, 결국은 이 9.9% 종목들을 에서 이제 주도주를 찾아내게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제가 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9.9% 종목들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대신증권입니다. 이것은. 근데 아마 다른 증권사 HTS도 비슷하게 있을 겁니다.
이 8537 하면 종목 검색 화면을 보고 하는데, 뭐 여기 조건들을 따로 캡처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조건들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너무 그 거래가 적게 되거나 뭐 뭐 정리매매 불성실, 뭐 기업 인수 목적, 뮤추얼 펀드 이런 ETF나 ETN 이런 종목들은 뺐습니다. 거래소도 뭐 비슷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9% 종목이 최근에 뭐 굉장히 많죠.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10% 아니니까 이제 다 상승률이 이제 금요일장이 끝나고 다시 소팅을 한 거기 때문에 10%까지가 들어가고요. 이게 아마 NXT 때문에 이제 이거를 검색한 이후에 NXT 주가가 내려가면 10%가 넘는 것도 살짝 있습니다. 자, 그 주도주를 찾아내는 것은 이 종목들 중에서 같은 업종이나 같은 테마를 이제 묶어 놓는 겁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와 굉장히 큰 작업이다 할 수 있는데 한번 일단 묶어 놓으면은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소스 데이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200개 뭐 200개 100개 뭐 이런 정도 되죠. 거래소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매매할 종목 아닌 종목들도 굉장히 많죠. 뭐 단기적인 테마나 단기적인 재료로 뭐 올라가서 여기 낀 종목들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상승률이 100% 이내인 종목에서 찾기 때문에 주도주는 이렇게 200개 100개에서 찾는 건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은 한 30여 개 종목 되는 것 같습니다. 100% 이상인 게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도 100% 이상인 게 한 35, 40 정도 될까요? 이렇게 눌러보면 뭐 현대로템, 뭐 하나에어로, 뭐 APR, S&T, 뷰티, 뭐 방산, LIGX1, 뭐 현대건설, 원전주로 볼 수 있죠. 뭐 증권주도 있고요, 조선주도 있고 이렇게 한눈에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어렵지만 한 일주일만 해보면은 눈에 확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조건 검색의 식을 이용해서 거래소의 그 10% 이내 종목들을 소팅을 하고 코스닥 이게 종목이 많아지면 이제 소팅이가 어려워서 이제 코스닥과 거래소는 나눈 거고요. 또 거래소가 강한지 코스닥이 강한지도 알기 위해서도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팅을 하면 이제 주도주를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같은 업종이나 갑종 테마를 일단 묶어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걸 제가 영상에다 꾸준히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영상 보고 하면 되겠다, 내가 할 필요 없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영상을 못 올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남미를 갈 때 한 28일 동안 영상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매는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보는 것이 쉽고 편할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가 그 조건을 찾아보고 하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방법을 익히셔서 본인의 방법으로 습득하시면 앞으로 매매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 찾아내기는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100%그 10% 안에 많은 업종들, 예를 들면 방산주가 좋았죠. 금요일에는 전쟁 이슈 때문에. 그래서 방산 이슈가 가장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라는 것은 일주일마다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뀌는 건 아닌데 조선주가 셌던 주도 있고 뷰티주가 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전주가 셀 수도 있고 방산주가 셀 수도 있고 금요일 그 장에서는 전쟁 이슈 때문에 방산주가 가장 강한 주도주였습니다. 요즘같이 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주도 테마가 많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재미도 있고 고르기도 쉽고 주도주가 없는 장세, 하락 장세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100% 안에 10% 내에 든 종목이 없는 거죠. 상승률 100% 이상이고 하락률 10% 이내에 있는 종목 자체도 없기 때문에 하나로 업종 테마로 묶을 수도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를 찾고 주도주에서 어느 업종이나 테마가 가장 강한지, 당연히 이제 10% 안에 그런 종목들이 많은 그런 업종이나 테마가 가장 강한 겁니다. 원유 인버스를 매수를 했죠. 금요일날 이렇게 댓글 투자 전략에 올려드렸습니다. 65원에 30만 주. 당일날 좀 올라가서 당일날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좌 잔고를 보시면 굉장히 많죠. 사실 약간 유튜브 때문에 제가 실험적으로 좀 종목수를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도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주도주에 대한 영상이니까 차근차근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이것은 퓨리어스 AI 쪽이고요. 현대 마린 엔진, 이런 쪽은 조선이죠. 조선은 살짝 이제 미국 군함과도 얽힌 테마이기 때문에 방산의 쪽도 약간 그 얽혀 들어간
조선은 약간 그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조선이고요. LIG 넥스원이 오늘 많이 상승을 했죠. 수익률 탑을 찍었습니다. 92%. LS 마린 솔루션, 이건 약간 전력 쪽에 가까운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라이스 2차전지 인버스인데 약간 이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이것은 한국 시장이 계속 강하게 가면 조만간 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SAMG 엔터는 뭐 180%가 넘을 때 이익 실현을 했죠.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요. S&T 에너지, 이것도 뭐 에너지 전력 쪽이고, 동성화인텍 조선 쪽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두산 지주사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주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전과 지주사의 두 가지 테마이죠. DOU는 엔터 쪽으로 봐야 되고요. 로보티즈도 로봇주 쪽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뭐 설명을 계속 드리면 좀 길긴 하네요. 삼성중공업, 조선, 솔트록스는 이제 AI 때문에 편입시킨 거고, 이게 1000만 원이 안 되는 종목들은 편입 중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00만 원이 넘어간 종목은 일정 부분 많이 이제 편입을 시킨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어떻게 골라내는지는 일단 아까 9.9% 종목들에서 보셨었죠. 일단 수익률이 꾸준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 보면은 한 20% 정도 되죠. 지난주 영상에서는 아마 5천 얼마였는데 16% 17% 됐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늘었습니다. 지난주에 장이 좋았으니까요. 이 장고의 수익률을 보면은 다음 주에 이제 매도해야 될 종목은 이런 종목들이죠. 한화나 큐리언트인데, 보시면 한화는 이제 금요일 날 편입을 한 종목이죠. 금요일 날 좀 하락을 하면서 편입을 시켰습니다. 큐리언트가 이제 좀 일주일 이상 됐는데 아직도 이제 마이너스를 못 벗어나고 있는 종목은 매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마이너스에 매도하는 거를 되게 꺼리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일주일이나 시간을 줬는데도 얘가 계속 마이너스에 있다는 것은 내가 잘못 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제가 매도한 종목들이 대부분 그 이후에 매도가보다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뭐 D&D 파마텍이나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하이브나 종목 선정이 나쁘진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볍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일주일이 지나도 마이너스이면 나는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빨리 아닌 주식들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기대한 거는 어쨌든 저가에 산 건데, 저가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는 다른 이제 저가 매수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종목에. 그러니까 이런 매도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마이너스 5% 이내에서 그냥 종목을 처분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겠죠. 매도한 종목들은 이제 노머스, 이것도 마이너스에 계속 있어서 매도한 거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솔트록스는 약간 교체 매매 차원에서 처음에 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일단 매도를 했다가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수가 도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다시 들어갔죠. 솔트록스 매도한 가격보다 더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수익률이 너무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이제 출발이 너무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교체 매매 형태로 크게 손실이 난 건 아니니까요. 뭐 3만원, 22만원이니까요. 파마리서치는 개별 재료 악재가 있었죠. 그래서 물론 이게 한 20% 가까이 수익률이 났던 종목인데 아쉽긴 하지만 이제 8.8% 수익률로 매도를 했고요. 신성 데이터테크는 댓글 투자 전략에 제가 올려드렸었죠. 조전조제 특허 등록 이슈가 있어서 초반에 매수를 했다가 뭐 20% 넘고 상한가 갈 움직임이 아니어서 그냥 이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해도 뭐 수익이 잡힐 수가 있죠. 소록스는 이제 상해 샀다가 상해 판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상해 샀다가 상해 팔아도 이제 상해만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낮습니다. 이제 거래 수수료와 세금이 있으니까요. 이런 건 이제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상한가를 마지막에 이제 NXT에서 종가로 들어와서 그 다음날 15% 이상 또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요. 상한가가 안 깨졌으면 다음날 갭상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하전공도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어서 매도를 했던 거고요. 인하전공은 매도하겠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라운피플은 이제 단기 투자로 매수했던 거라 매도를 했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뭐 AI의 그 찐수혜 주다 뭐 이런 재료가 나왔는데 이것도 매수 후에 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강하지가 않아서 단기 이익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단기 투자하는 것은 상한가까지 가면은 들고를 가고, 상한가를 갈 움직임이 아니다 하면 이제 중간에 그냥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도한 것도 보면은 뭐 92만 원 정도 수익이 난 상태고요. 이제 아까 그 거래소 종목 한 200 종목을 소팅하고 또 코스닥 종목 한 100여 종목을 소팅을 했죠. 최고 52주 최고가 대비 10% 이내인 종목들을, 이제 이건 보유 종목들이고요. 보유 종목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살 때부터 이제 뭐 30% 정도에 있는 주식을 만약에 샀다 그러면 10% 안에 들기려면 이제 많이 상승을 해야 되죠. 하지만 내가 10% 이내에서 골랐으면은 얘가 계속 상승을 하는 상황이라면 10% 내에 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보유 종목이. 그러니까 이 10% 아닌 종목들은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DOU 같은 거는 이제 금요일 날 매수를 한 종목이고요. SMCG는 이제 조금 빠진 거죠. 하지만 뭐 시점이 나쁘진 않았고요. SNT 같은 것도 얘도 한 마이너스 20% 이하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거라 수익률은 괜찮은 상태일 겁니다. 13%죠. 여기서는. 그리고 뭐 펄어비스 같은 거는 뭐 워낙 바닥권부터 이제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요. 코난테크나 뭐 소이트록스나 이런 것들은 단기에 급등했던 거라 이렇게 10% 밖으로 내려온 게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큐리언트도 그렇고요. 로보티드도 마찬가지죠.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도 퓨리오사 AI 그런 어떤 테마 때문에 한 달 전인가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가 이런 종목은 뭐 10% 안에 계속 존재하기는 어렵죠. 그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들, 그러니까 로봇주나 아니면 뭐 이런 AI주, 당장 실적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AI와 로봇이 1년, 2년, 3년 내에 가장 성장주일 것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이게 10% 밖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조선, 방산, 뷰티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미래 이제 수주나 아니면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뭐 미국의 조선 발주가 많을 것이다. 아니면 군함에 대한 그 추가적인 발주가 많을 것이다. 이런 미래 성장성에 대한 종목들은 꾸준히 수주도 많고 또 이 방산주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뭐 몇 조 단위의 그 수주 기사가 크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10% 밑으로 안 빠지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뭐 인베티지랩이나 포바이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렇죠. 삼성 인버스는 이건 아까 65원에 샀는데 70원으로 올랐죠. 그래서 삼성 인버스 여기 있죠. 30만 주 65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건 데큰 투자 전략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올리고 이게 뭐 오르고 상승한 상황에서 제가 데크 투자 전략을 올린 게 아니고 65원 되고도 64원도 또 찍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혹시라도 이걸 참고해서 매매하신 분들은 뭐 이 가격대 아니면 64원에도 매수하실 수 있는 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당일날 이제 8% 수익을 거뒀죠. 근데 주말 동안에 전쟁이 만약 확전이 된다면 원유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75불, 그러니까 결국은 원유 가격에 움직이는 거니까요. 75불대 이상을 유지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기사는 굉장히 그 최악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죠. 전쟁이 더 커지고 뭐 해협이 그 봉쇄되면 뭐 100불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것은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75불 정도 상황에서 이제 65원에 매수를 한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 이 가격대를 원유가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보유 종목뿐이 아니라 그 후보 종목도 이렇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보유 종목이 제가 이 좋은 종목만 골라서 샀다기보다는 약간 좀 그 연대가 맞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절을 했더니 그 다음날 뭐 급등을 했다거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약간 그렇죠. 뭐 코스맥스도 뭐 보시면 제가 꾸준히 매매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D&D 파마텍, 뭐 코스맥스, 현대로템, S&T 다이내믹스 다 계속 강한 종목들이죠. 10% 안에 좀 있는 종목들. 후보 종목도 같이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요것은 이제 좀 10%에서 많이 빠졌거나 뭐 삼양식품, 뭐 제닉, GNC 에너지, 펩트론, 뭐 필옵틱스, 올릭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뭐 제가 꾸준히 뭐 한두 달 내에 매매를 했던 종목들입니다. 이재명 정책주는 이제 제가 이걸 그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지주사 상법 개정 그 이슈에 의한 지주사와 AI, 특히 AI 쪽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사 AI는 이제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넣었고요. 가급적이면 이 밑에 있는 종목보단 이 위쪽 포바이포, 소이트록스 그러니까 제가 매매한 종목들이 다 요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난 사기가 싫다. 이 밑에 덜 오른 종목들에서 고르겠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저 같으면은 그 업종의 그 주도주 중에 가장 강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주로 사는 상황입니다.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방산주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이렇게 방산주를 쭉 이렇게 소팅을 해보면 이게 상승률 순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1등주, 2등주, 3등주, 뭐 최소한 5등주 안에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조선이나 방산 카테고리에 들어가긴 했으나 상승률이 다른 것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다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증권과 지역화폐도 많이 올랐었는데 저는 이 테마는 그게
장기적으로 쭉 갈 테마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AI 같이요. 그래서 AI 쪽을 실적은 물론 당연히 그 뒷받침이 안 되죠. 단지 이제 AI를 사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AI를 강력하게 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주도주 그러면 뭐 처음에 이제 10% 이내 종목 중에서 같은 업종과 테마를 모아놓는 것까지는 이제 다 이해를 하셨겠죠.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제 그런 주도주 그 시장에서 인기를 얻는 업종, 방산, 조선, 뭐 뷰티 이런 것들은 증권사 리포트가 꾸준히 나옵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무조건 봐야죠. 공신정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완픽이다, 탑틱, 뭐 최선호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유튜브로 검색을 할 때면 예를 들면은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내가 검색한다면 펄어비스라고 좀 검색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워낙 이제 증권 찌라시들도 많고 이제 그거는 이제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선의가 아니라 뭐 좀 팔아먹기 위하거나 아니면 뭐 통화료를 한다거나 뭐 멤버십을 좀 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런 거라 종목을 하고 이제 매경, 한경하고 이 뒤에 이제 좀 공신력 있는 그 구독처를 좀 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공신력 있는 유튜브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 유튜버 뭐 줄기차게 한 종목만 계속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미 추세가 꺾였는데도 계속 그 종목만 그냥 뭐 내일 오를 것이다 뭐 이런 거는 아예 그 제목만 보는 것도 그 매매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스킵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급적 상승률이 높고 하락률이 낮은 종목 1등주, 2등주, 3등주 내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1등주는 하락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아, 저 종목을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어떻게 52주 동안에 벌써 300% 이상 오른 걸 사느냐. 그러면 한 주라도 일단 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뭐 300% 올랐기 때문에 400%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고 사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주라도 사보면 진짜 그게 계속 오르는지 아니면 그때가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지는지 매매를 해보셔야지 이제 그런 거를 다음에도 많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라도 일단 매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도이발 악재의 가능성 낮은 종목 이거는 좀 뭐 어렵긴 하죠. 근데 많이 이제 재무제표도 보고 어떤 과거의 이슈들에서 이슈가 될 내용들이 있는지 많이 좀 이런 건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죠. 이런 거는 이런 악재가 존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뭐 챗GPT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졌으니까요. 주도주는 어떻게 상승하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도주는 이제 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그랬죠. 꾸준히 1%, 3%, 4%씩 꾸준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많게 올라가는 꾸준히 플러스 뭐 하루 정도 마이너스였다가 또 플러스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상승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또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다가 약간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듯 하다가 어느 날 뭐 15%, 뭐 25% 어떤 종목은 막 상한가까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주도주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올라가는 것이 주도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내가 그러니까 좀 하락을 했다고 사면은 그 다음날 반드시 올라줘야 되는 게 주도주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어긋나게 움직이면은 이미 주도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이나 기회를 줬는데 계속 마이너스이다. 그러면 주도주의 패턴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향을 계속 하는 패턴을 보여야 되죠. 이렇게 주도주의 상승 패턴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도주의 매수 타이밍은 이제 보유 종목을 보여드렸죠.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입니다. 이제 하락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개별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는 거면은 되게 위험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금요일 날 파마 리서치 같은 게 악재가 있으면서 하락했는데 하락을 많이 했다고 막 그냥 찾아보지도 않고 매수하면은 더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개별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체크를 하신 다음에 시장이 막 오르고 있는데 그 종합주가 지수가 오르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뭐 현대자동차나 뭐 SK 하이닉스나 뭐 전기차 테마 지금 주도주라고 하긴 좀 어렵죠. 이런 테마가 상승을 한다면은 오히려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매수 타이밍일 수가 있죠. 주도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많이 오른 조선이나 방산에 일단 팔고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로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있고 뭐 조선방산도 다 떨어지고 있다. 이러면은 오히려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매수에.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상황이었죠. 뭐 이란, 이스라엘 그 악재 때문에 뭐 하락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그 저가라고 매수하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뭐 1,500만 원, 제 종목 기준으로 보면 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편입 비중이 높은 거는 일단 매수해서 제외를 하시고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한 주 뭐 이렇게 샀던 종목이 큰 폭의 하락 조정을 보인다면 이제 매수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언제나 이제 일자별 그 주가를 봐서 전일 뭐 15% 올랐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5% 빠진다. 이런 거를 많이 떨어졌다고 사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일이나 최근에 좀 단기 상승폭이 높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음봉이 난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주씩 계속 저가에 대놨는데 대놓자마자 계속 막 체결이 됐다. 이것은 되게 안 좋은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돼도 좀 천천히 체결이 돼야 되는데 체결이 빠르다는 것은 굉장히 빨리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내가 파악하지 못한 악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격 불문하고 막 밑으로 던지면서 팔아대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빠른 체결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오히려 주문했던 걸 다 취소하고 일단 어떤 다른 악재가 없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댓글 투자 전략에 제가 이제 코스피 선물 매도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시장 전체가 좀 무너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을 매도하는 경우는요. 그럴 때에는 조금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거꾸로 이제 저점을 찍고 상승 전환할 때 대량 매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주도주를 밑에다 저가에다 대놓고 매수하는 것보다 저점 찍고 상승이 전환될 때 뭐 그러니까 대놓을 때는 뭐 10주, 100주씩 하다가 이제 상승 저점이 확인이 되면은 한 번에 이제 한 1,000만 원을 확 살 수도 있죠. 예. 저점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상승 전환 이런 것은 이제 주로 선물 매매를 할 때면 이제 저점 찍고 상승 전환됐다 이런 게 이제 한눈에 보이는데 자기 자신의 종목만 보면 그게 좀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죠. 주도주 매수 타이밍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주도주의 매도 타이밍인데 주도주의 상승 이유가 소멸되면은 그러니까 주도주 내가 조선을 샀다 아니면 방산을 샀다 뷰티를 샀다 하면은 이것을 왜 샀나 그 이유가 자기가 이해를 완전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소멸이 되면은 뭐 실적이고 뭐 수주고 뭐 재료고를 다 떠나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종목에 이제 개별 악재가 터질 경우 그럴 경우 이제 매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 앞에 있는 주도주의 상승 이유가 소멸됐다. 종목의 개별 악재.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투자자가 조금 주관적이죠. 하지만 이 3번부터 말씀드린 거는 객관적인 겁니다.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조건이 해당이 되면 난 무조건 판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이 개별 악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볼 때 이게 팔만한 악재인데 어떤 사람이 보면 이건 뭐 크게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매수 후에 지속적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발생되는 조건이죠. 이렇게 매도 타임을 잡는 것이 훨씬 스트레스도 안 받고 훨씬 수월합니다. 주도주 업종에 동반해서 이제 10%에서 이탈한다. 그러니까 뭐 한 종목, 두 종목 이제 전기차 테마가 무너질 때도 그랬습니다. 1등주, 2등주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저 먼 이제 10등주, 뭐 11등주 이런 종목은 이미 빠지기 시작하죠. 그 빠진다는 것이 이제 10%에서 이탈이 되는 종목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에 있는지 아니면 10% 안에 있으면 이제 보기가 쉽고요. 10%에서 20%, 15% 정도 사이에 있다면 15%를 이탈하는지 같이 보유 종목뿐이 아니라 이제 후보 종목에 넣은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뷰티 테마가 10%에서 이탈을 하더니 이제 15%도 이탈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하락 장세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어질 그런 처음에 폭락이 일어났을 때 폭락이다. 매수 기회다 하고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팔아야 될 때 매수하는 게 되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매수할 수 있는 단기적인 이슈인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란 이스라엘 그 공습 이슈일 때는 저는 시장이 전체 폭락할 수 있는 초기 이슈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하락 이슈라고 보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장에 대한 경험도 많아야 되고 물론 투자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그 투자적인 그런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제 댓글 투자 전략에 제가 이런 사항들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조금 참조를 하셔도 도움이 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제 생각이나 제 판단에 의한 매매가 언제나 맞지는 않습니다. 확률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나름 저는 선의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올려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만 전적으로 믿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 참조를 하시는 것은 좋을 겁니다. 주도주는 이제 보시면은 방산, 이 위에 이제 방산, 원전, 조선, 뷰티. 저는 엔터 자체는 얘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업종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방산, 원전, 조선, 뷰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방산, 원전, 조선은 수주 쪽도 굉장히 그 몇 조 원대, 10조 원대 막 이런 수주 기사가 나오면은 주가에 상당히 보탬이 되겠죠. 로봇이나 AI 쪽 이런 쪽도 이것은 이제 실적이라기보다는 미래에 굉장히 큰 성장률이 높은 산업이죠. 사실 조선 산업 이런 게 성장률이 몇십 프로씩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로봇이나 AI는 몇백 프로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비만도 바이오에 들어갈 수 있지만 비만은 좀 이제 다른 카테고리로 이제 형성. 비만은 어차피 현대인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지주사는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 이슈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이것을 사는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산, 원전, 조선, 뷰티 이제 앞에 K자가 붙은 거 K방산, K원전, K조선, K뷰티 다 이런 거는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업종에 앞에 K자가 붙습니다. 많은 그 산업이나 업종의 주도권이 이미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 있죠. 그래서 화학이나 철강이나 자동차도 한국이 강세긴 하지만 K자동차 이렇게까지는 부르진 않죠. 이렇게 한국이 가장 잘하는 업종에 세계적인 트렌드, 방산이란 그 무기를 자급자족하고 자국의 그 방산 그 규모를 늘리는 그런 트렌드. 원전도 마찬가지죠. 조선은 이제 트럼프가 그 미국 군함이나 어떤 조선업에 부응한다기보다는 조선 이 낡은 군함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한다는 이런 것들의 이슈죠. 뷰티랑 엔터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그래서 사실은 그 탄핵 있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 뷰티와 엔터는 그때부터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순위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후보였고 민주당 쪽은 어차피 중국과 그 지금같이 윤석열 정부 때 같이 중국과 척의진 관계가 아니죠. 당장 중국과 북한과 관계를 양호하게 가는 쪽이 민주당 쪽이니까요. 대남 방송도 이제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간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방산, 원전, 조선 같은 거는 이제 수주나 이런 것들에 조금 그 마이너스 기미가 보이면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좀 벗어난다거나요. 뷰티나 엔터 쪽은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가 미국의 그 선박 교체 수요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수주는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봅니다. 조선은. 그러니까 그 선박에 대한 수주가 향후 3년, 5년 내에 수주는 이미 다 잡혀 있죠. 근데 그 이후에 5년 이후에 이제 수주가 계속 생겨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조선에 대한 커다란 수주 기사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조선이 약간 좀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현대미포가 좀 안 좋은 그 리포트도 나왔었죠. 이런 것들은 현대미포에 대한 리포트이지만 전체 조선업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는 찬찬히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AI 쪽은 미래 성장이 중요한 거죠. 근데 실적은 당연히 좋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이제 AI 전력은 당장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X 일렉트릭이나 이런 회사들은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죠. 이것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 이후 AI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겠다.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죠. 실제로 진짜 그렇게 쏟아붓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고 그렇게 쏟아붓는 것 같지가 않다. 립서비스다 하면은 이 종목들은 절대로 주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당연히 AI가 그 주도주죠. 하지만 한국의 AI가 주도주가 한국 시장에서 될 수 있을까는 의문부호입니다. 단지 이제 정부에서까지 우대를 하면서 그 업종을 밀어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은 주도주가 될 수가 있겠죠. 지주사는 상법 개정의 진행, 비만이나 바이오 같은 거는 사실 좀 개별 재료에 가깝습니다. 어떠한 바이오 주식도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이 파기됐다거나 기술 수출이 무산됐다거나 아니면 임상 실험이
중단됐다거나 이런 대형 악재가 가끔씩 터져 나오기 때문에 비만과 바이오는 그런 면에서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이제 주도주는 이제 매도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이제 코스피 선물과 나스닥 선물 매매 결과를 보고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금요일에 이제 매도한다고 하고 급해서 이제 매도라고 일단 줬고요. 얼마 매도했다 하고 이제 올려드렸죠. 그래서 금요일날 수익이 제일 좋았었습니다. 보시면은 5개 계좌인데요. 여기서는 1억 5천, 이쪽은 1억 1천, 이제 8,700이죠. 메인이 이렇게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코스피 이쪽 계좌는 8,800, 이쪽은 2,800. 이것도 금요일날 수익이 맨 아래쪽이네요. 3,500으로 제일 좋았었습니다. 5,200. 그래서 5,200, 8,800, 2,800, 1억 5,200, 1억 1,300. 합쳐보면 4억 3,500 정도 됩니다. 나스닥 선물 손익은 거의 매매가 그 많은 계약서를 가져간 건 없었죠. 주로 이제 자기 전에 주문냈던 거랑 자기 전에 주문냈던 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체결되고 수익이 나 있던 거 금요일 날도 그렇게 됐죠. 850에 제가 이제 얼마에 걸어 놓는다 하고 지수도 적어 드리기 때문에 그 지수에 체결되고 주가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한 계약인데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게 10계약이었기 때문에 이제 39,000불이고 100계약이었기 때문에 39만 불이겠죠. 기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매도의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일봉 보시면 거의 지난주에는 추세가 없었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 있지 아니면 관세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자꾸 이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는 관세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는 제가 볼 땐 좀 헛소리 같은 얘기가 많습니다. 관세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관세가 해결됐다고 막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죠. 6월 3주차 투자 전략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없죠. 지금 영국과 딱 두 나라 아닙니까? 영국과 중국과 그것도 이렇다한 실적은 아무것도 없는데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경제방송, 증권방송들에서요. 해결이 된 게 아닌데 왜 해결이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결국 이제 관세 유예 종료가 이제 7월 초 아닙니까? 그러면 관세 유예 종료가 가까우면 부정적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 이거에 이제 다른 이제 변수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물가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고용에 관한 지표는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좋아지고 있고요. 관세에 대해서 그 경제 지표가 나빠질 수 있는 거는 이제 다음 달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꼭 그렇게 그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도를 계속 하다가도 순식간에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편이지 매도를 할 거다 정해놓고 매도만 고집하는 그런 매매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점으로는 저는 관세 협상이 오히려 지금 이슈를 봉합을 해놨는데 자꾸 마무리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조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한국장은 이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고 미국장은 세이 타이밍 노리는 전략으로 갈 것입니다. 미국 지표 발표 일정은 중요한 건 이제 목요일날 점도표가 나오는 FOMC고 30분 후에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죠. 목요일날이 가장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요. 주도주를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한국 주식을 살만한 장인지를 이제 정하는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 그거에서부터 해가지고 주도주를 어떤 식으로 소팅하고 그 중에서 주도주를 어떻게 뽑고 그 주도주를 어떤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느라고 영상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